혐의로는 18가지에 달합니다. 죄명으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조세포달, 국고손실, 그리고 특경법상 횡령, 또 직권남용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법원에서 예. 수사로 소명된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디테일하다, 구체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증거인멸 이런 표현도 썼는데 계속된 혐의 부인, 또 어떤 심지어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영포빌딩으로 이관을 하라고 지시했던 그 청와대 문건, 예. 혹은 또 뭐 실수로 직원 실수로 영포빌딩으로 이관됐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건조차도 조작이 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었는데 또 정치보복,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런 허위 진술들에 대해서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뭐는 사안의 범죄의 중대성도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조작됐다, 또 측근이 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서울중앙지법원에 지금 취재 기자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를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법원이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금 전인 11시 7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우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소명된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박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이 자료가 조작됐다거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여 년 전 특검 수사 때부터 현재까지 증거를 인멸하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었는데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8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변호인단은 100여 쪽의 수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서류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낸 각종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 구속이란 결론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서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다, 도곡동 땅도 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의혹의 핵심인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결론 아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350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나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역시 이번 심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진술만으로 한 수사가 아니라면서 청와대 문건과 차명재산 장부 등 객관적 자료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8만 쪽에 걸쳐 제시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한민용 기자,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또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잠깐 하나를 볼 텐데요. 임소라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남겼습니다. 잠깐 제가 살펴볼 텐데요. 예.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라면서 결코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재 심경도 남겼는데요. 예.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당히 긴 입장문을 내놨는데 지금 보면 손글씨로 써서 입장문을 정리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펜으로 이런 자신의 메시지를 적었고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직접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에 조금 전 게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라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과거와 국민 눈높이에 비추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이 드러난 혐의를 보면은 국민 눈높이와 뭐 조금 미흡했다 이 정도 표현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글씨로 입장문을 써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모두 3장짜리였고요. 예. 저 내용을 방금 임소라 기자가 네. 약간 읽은 내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글을 쓴 시점이요. 2018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예. 3월 21일 새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미 충분히 예상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잠깐 화면에 다음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밑에 나옵니다. 밑에 서명이 돼 있고 위에 날짜가 2018년 3월 21일 새벽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이 3월 22일 1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일찌감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지금 화면에서는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창문에서는 좀 분주히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로 보이는데요.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창문 실루엣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송경호 특수 2부장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곧 검찰청사를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앞서 11시를 좀 넘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검찰이 가서 집행을 하러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직 대통령, 물론 그 아직 파면이 된 어떤 그 탄핵됐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습니다만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경호를 받는다기보다는 피의자로서 신병 안전을 위한 어떤 법무부의 그 호송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검찰청에 출석했을 때는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검찰청에서 제공받는 그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 서울 성동구에 있는 문정동에 있는 예.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제 검사가 앞서 심수미 기자가 할 때는
부장검사 2명이 구속영장 원본을 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왼쪽 화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영장이 집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과거 논현동에서 서울중앙지검 출발하는까지 한 약 1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가까운 거리죠. 네, 지금도 이 검사 또 수사관들은 약 10분에 걸쳐서 지금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호송 차량이 자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정문 보시는 그 정문 골목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전 대통령이 밖에 나올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장검사가 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받아야 될 일정 또 뭐 수사 절차 등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차량, 검찰 제공 차량에 탑승을 시켜서 함께 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좀 아직까지는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검찰에서 부장검사 2명이 곧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논현동 자택 앞에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에서 계속 저곳을 지키는 화면을 봤었는데 이전보다는 약간 영장 발부 소식이 들린 다음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사실 적막감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참모진들이 자택으로 모여들고 또 취재진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긴박감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자택 앞에도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택 앞 소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지금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자택 앞도 상당히 분주해 보입니다. 옆에서 보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메인 뉴스 시간에 전해드릴 때보다 지금 현재 현장의 경찰 병력들은 한 2~3배 이상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도 이 펜스 안쪽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호송 차량들이 오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펜스 바깥쪽으로도 경찰들이 한 줄로 서서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을 경호해왔던 경호처 직원들 10여 명 정도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로 상황으로 봤을 때 호송 차량이 위쪽에서 내려와서 이 집 앞에 멈춰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현재 위쪽으로 경찰 병력들이 서 있는 걸로 봤을 때 다시 위쪽으로 나가서 구치소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골목길 주변에는 1인 시위대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들도 역시 지금까지 대기를 하면서 구속 소식을 들은과 동시에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페이스북에 친필로 쓴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예, 내용을 보면은 모두 내 탓이다, 자책감을 느낀다라면서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잘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이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입니다. 특이한 점은 마지막에 글을 마치면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밝힌 게 아니라 이명박 이름 3자만 썼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을 밝힐 때마다 17대 대통령 비서실이란 입장으로 마지막을 끝을 내곤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혹시나 이 골목길 앞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현재 취재진들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마이크를 취합하긴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원래는 측근들이 간접적으로 취재진, 자택 앞에 있는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대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혹시 측근들에게 따로 전한 말들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안에 있는 한 측근에 따르면은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인근 옥상에서 촬영하는 내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또 다른 측근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또한 어떤 인물이 우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옥상 취재진의 전달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서준 기자가 현장에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것은 경찰과 취재진들 약간 더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1년 전, 거의 딱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사택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좀 어떤 격앙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지자는 오늘 하루 동안 저희 취재진들이 계속 있었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취재진들만 거의 이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인력 그리고 취재진들만이 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골목길에서 통제된 지역 바깥에서만 시위대가 여전히 이명박 구속을 소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라 기자.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 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른 당과 비교할 때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한국당을 탈당한 지 오래고요. 그리고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 탈당한 사람이다 라면서 선긋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예. 때문에 앞으로 한국당이 조직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지지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올린 입장문을 오늘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인식으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고 예. 그런 기준에 똑같은 기준과 또 사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면서 여느 피의자였다면 한두 가지 혐의만으로도 이미 구속됐을 사안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18가지 혐의 중에 단적으로 70억대 삼성 뇌물 수수라든지요. 또 350억대 비자금 조성. 18가지 중에 하나하나 개별 혐의들이 다 상당히 무거운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어떤 해명은 좀 지금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와 좀 거리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식의 표현은 예. 좀 너무 현실을 좀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전에 물론 차떼기도 있었고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현재 혐의로는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지금 입장문의 마지막 장을 보면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못한 말이 있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현재로선 말을 아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서 반박할 것은 반박하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본다 이런 입장을 또 측근들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었죠.
예. 지금 측근들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10시 좀 넘은 시각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우 의원이 네. 정치 보복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옛 친이계로 통하죠. 오늘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자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또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참모들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면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예.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고 또 삼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소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깁니다. 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삼갈 뿐이다. 예.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물론 이 전 대통령 본인도 예전에 사무실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 번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깔린 수사라는 것은 사실 지난해 어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이때부터도 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번 사건은 고발장에 의해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BBK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옵셔널 캐피탈, 예, 옵셔널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측근들이 속속 이 전 대통령의 과거 혐의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겁니다. 예. 특히 김성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내가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자수서까지 제출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진실을 털어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사람은 1987년 이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 설립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또 그 자금이 됐던 4억 원을 받아서 모든 과정을 다 진행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 검찰이 다스의 사장을 오래 했던 김성우 사장을 통해서 들은 거는 1987년 당시의 대부기공, 지금의 다스 설립 자금 4억 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으로부터 이 제안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할지 또 당시 일본의 어떤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지까지도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하나 다 추진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이 보는 거는 여러 정황들 또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잠시 뒤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이 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보통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보통은 서울구치소로 수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이 서울구치소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방조범으로 먼저 구속 기소가 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공범들끼리 마주치는 것을 막고자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 전 대통령은 수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구치소에 있죠.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성동구치소로 불렸었던 이 동부구치소는요. 작년 6월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신축 이전된 아파트형 매우 가장 서울 이 근교에 있는 구치소 가운데 가장 새 건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2층 건물인데 이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2층에 있는 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원래부터 한 층이 통째로 비어 있었던 이 별도로 활용하지 않았던 공간인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되게 되는 겁니다. 예.
12층이 다 비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건물 자체가 이제 넓고 예.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과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다른 곳에 수감되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때 이곳은 이제 별도의 공간을 만드느라 공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구치소는 원래 비어 있었던 공간을 주는 겁니다. 수감되는 방 규모는 약 3평, 그러니까 10여 제곱미터 정도 될 전망인데 이는 지금 보통 3, 4인용 방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비슷한 규모의 방에 수감이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감은 이제 독방을 쓰게 되는 거죠. 예.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나중에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 거군요. 아마 이제 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만일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은 이제 1심, 2심, 3심 각각의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도 한 4년, 5년 이렇게 끌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전 대통령 사건도 얼마나 갈지는 최종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저희가 우측은 논현동 자택 앞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좌측은 논현동 자택의 2층과 3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불이 켜진 창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저녁 11시를 좀 넘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했고요. 특히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밝히면서 판사가 얘기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직은 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뒤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영장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최순실 씨가 동부구치소에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동부구치소에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영장이 집행이 되면 지금 논현동 자택은 저희가 몇 번 화면에서 볼 때 차가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쪽에 주차장이 있고 안에서 승하차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네. 어떻게 됩니까? 영장이 집행이 돼서 호송차에 이 전 대통령이 타게 되면 안에서부터 타고 나오나요? 안에서 타고 나오는 것보다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을 나와서 걸어서 호송차에 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는 장면을 아마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호송차가 저 차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안에서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탑승하는 장면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현재 주차장 문을 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측근들 쪽에서는 나와서 호송차를 탈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높은 것으로. 네. 그러면 사실 이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서 어떻게 보면 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이 이제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선은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 검찰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차량 2대가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저기는 이제 차량이 총 3대입니다. 세대군요. 네. 예. 저기에 이제 부장검사 2명과 수사관 몇 명이 타서 논현동 자택에 가서 영장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직접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던 신봉수 부장검사 또 송경호 부장검사입니다. 신봉수 부장검사는 다스 이 실소유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었고요. 송경호 검사는 특활비 뇌물 수사 또 삼성 70억대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부장검사 2명과 수사관들이 탄 서울중앙지검 차들이 보이고요. 이제 논현동 자택으로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우측은 논현동 자택 앞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호송차와 검찰의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들이 진입로를 조금 정비한 듯한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별로 막히지 않아서 한 10분이면 이 논현동 자택 앞에 충분히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0분 정도, 지금 시각이 44분쯤 중앙지검 정문을 나섰기 때문에 약 54, 5분쯤 자택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 타게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부장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뭔가 좀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런 게 좀 예상이 됩니까? 현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만 자택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는 상태입니다. 예, 아마 그러면은 영장이 집행되는 시각은 자정을 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약 12, 3km 정도가 떨어진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논현동 자택 앞 모습과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검찰의 차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동부구치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 저희가 이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좀 질문을 해본 결과 아직 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뚜렷하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좀 격리를 해준다든지 예. 또 법무부가 지정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곳, 그 외래 진료 센터를 원할 때는 무료로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냈었는데 이거는 청와대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전한 입장이었고요. 예. 청와대 공식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나온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도 청와대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대변인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었고요. 민주당 입장도 좀 네. 예. 조금 전 김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또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앞서 이제 심수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난해 10월 당시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스에서만 투자금을 먼저 빼갔냐 이걸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지는 거는 다스가 누구냐로 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측근들이 이런 중요한 진술들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근데 사실 좀 꼼꼼히 따져보자면 과거에도 사실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최근에 예. 이제 범죄 일람표 중에 그 4억 원 다스의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실제로 쓴 정황이 좀 드러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출입국 기록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 뭐 필리핀 뭐 이런 해외의 이 날짜와 이 카드의 사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좀 꼼꼼히 뜯어봤어도 과거 2008년 뭐 이런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있었을 때 이미 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다스와 BBK 의혹은 이미 2007년 대선 때부터
크게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 당시 후보 측에서 매우 이제 도곡동 땅 예. 부분 또 BBK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뿐 아니라 이런 어떤 계좌 추적이라든지 광범위한 조회 속에서 다양한 물증이 쏟아져 나왔고요. 예. 또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차명재산 관리인들을 두고 부동산, 또 계좌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재산 관리인들이 이병모 씨, 또 이영배 씨 등이 또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과거 검찰 조사와는 달리 예. 속속 이들도 또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사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증언 어떻게 보면은 좀 결정적인 증언으로서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핵심 측근의 진술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혐의가 바로 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받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역시 다른 어떤 혐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물증, 진술 등인데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좀 그만큼 김희중 전 실장의 심기를 더 이상 거스르지 않으려는 어떤 계산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